안녕하세요. 황혼의 이야기 마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가 참 길고 고되셨지요.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아주 이상한 노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오늘 이야기 속 노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남루하게 살던 노인. 밥을 굶는 날이 더 많던 노인. 해진 옷을 기워 입고 지붕이 내려앉은 집에서 살던 노인. 그런데 그 노인이 죽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곳간 문이 열리던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겠어요? 그럼 옛날 옛적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에 오래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을 등지고 냇물을 앞에 둔 아담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에는 대략 20집 남짓한 가구가 살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띄었다는 것은 잘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담장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짝은 경첩이 빠져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 집에 노인이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지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은 윤 씨였고 이름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살았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윤 씨 노인의 삶은 보는 것만으로도 딱했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낡고 해진 것이었습니다. 기운 자국 위에 또 기운 자국이 겹쳐 있었지요.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노인은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상인들이 버린 채소 끄트머리나 떨어진 곡식 알갱이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영감 참 딱하다고. 저러다 겨울을 어떻게 나겠냐고. 가끔 이웃집 아낙네가 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면 노인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동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 보여도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밤에 어디론가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것을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냐고 물으면 그냥 바람 좀 쐬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 노인을 그냥 불쌍한 늙은이로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노인의 뒤를 따라다니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말렸지만 그다지 강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존재감이 없는 노인이었으니까요. 마을 이장이 한 번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은 없느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자식은 없다고, 고향은 멀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굵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노인은 늘 구석에 있었습니다. 혼례가 있으면 담장 너머에서 바라봤습니다. 장례가 있으면 멀찌감치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풍년이 든 해에 마을 잔치가 열리면 노인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음식을 조금 먹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 누구도 노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마을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새 노인의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던 날 아침, 마을 청년 하나가 우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길 위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달려가 보니 노인은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청년이 노인을 들쳐 업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인의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미음을 끓여 드렸습니다. 노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노인의 손목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을 노인 곁에서 함께 지샜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죽어간다고 하니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곁에 앉아있는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 곳간 열쇠가 아궁이 옆 돌 아래 있다고. 그것을 가져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장이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곳간이라니 무슨 곳간이냐고.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곳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장이 아궁이 옆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쇠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따라붙었습니다. 노인의 집 뒤편으로 돌아가니 담쟁이 덩굴에 반쯤 가려진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기에 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장이 열쇠를 꽂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당겼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곳간 안에는 곡식 자루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쌀이었습니다. 보리였습니다. 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무명 보자기에 쌓인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엽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모은 것이 분명한 엄청난 양의 엽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자기 안에는 작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장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 장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쓴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젊은 시절 이 마을 출신이었다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먹을 것이 없어 마을을 떠났다고. 한양으로 올라가 온갖 고생을 다하며 장사를 시작했고 수십 년이 흘러 적잖은 돈을 모았다고. 그러나 돈이 생기자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크게 데인 뒤로 세상이 무서워졌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남루하게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살면서 마을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다고. 가난한 척 살아보니 어떤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인지, 어떤 집이 어려운지, 어떤 아이가 배가 고픈지 모두 보였다고. 그래서 밤마다 몰래
어려운 집 앞에 곡식을 놓아두었다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이곳 간의 것들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라고. 특히 아이들이 많은 집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먼저 주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 사람들이 따뜻해서 고마웠다고. 이 장은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도 주저앉았습니다. 어느새 곳간 앞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놀리게 내버려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모른 척 지나쳤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밥 한 그릇 나눠줄 때 내심 귀찮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인이 밤마다 어두운 길을 걸어 어려운 집 앞에 곡식을 놓아두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 그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남루하게 살면서 그 뒤로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노인의 곳간에서 나온 것들은 이 장의 말대로 마을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에 먼저 갔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노인의 집 마당을 작은 쉼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쳤습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심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돌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름 모를 윤씨 어르신이 여기 사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돌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이 되면 꽃을 놓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 노인이 가르쳐 준 것을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억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씨 노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가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지나쳤던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모른 척했던 얼굴이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에게 작은 눈인사 하나라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황혼의 이야기 마을을 찾아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 마을이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 내일 아침이 여러분께 따뜻하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이야기 마을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